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이에요. 자, 6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 만나볼 건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본 인생 영화가 있나요? 자, 이렇게 살펴본 영화를 통해서 느낀 감상을 글로 나타내 보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영화 감상문 잘 쓸 수 있을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어부터 만나봐야겠네요. 오늘 영화 감상문 쓰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의 핵심어는 영화입니다. 영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예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영사막에 이것을 재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 대사도 나오고 사람의 몸짓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화 감상문 어떻게 쓰는 것일까? 오늘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영화를 보게 된 까닭을 씁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감상문의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내거나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씁니다. 영화 줄거리를 씁니다. 자신이 본 영화를 함께 떠올렸습니다. 영화를 본 뒤에 전체적인 느낌이나 주제도 씁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영화 감상문은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그 느낀 점을 쓰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경험을 쓸 수 있는데 이때의 경험은 비슷한 경험이어야 해요.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가, 보게 된 까닭도 쓰게 되고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써봅니다. 그리고 감상문의 제목을 쓸 수 있는데 이때의 제목은 이 영화 감상문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죠. 영화의 내용을 드러낸다기보다는 감상문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줄거리 간단하게 쓰고 자신이 본 영화나 책 함께 떠올려서 쓰고 전체적인 느낌이나 주제도 쓰는 것이죠. 이때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에 본격적인 영화를 보기에 앞서서 영상을 한 편 봅니다. 나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자, 나의 여행이니까 이 영상을 볼 때 자신이 여행 갈 곳을 떠올려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나의 여행, 이 영상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어떤 여행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여행이냐면 현지인의 삶을 살펴보고 동물 학대쇼 등을 관람하지 않으며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허락을 얻는 등 이렇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정한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여행자나 여행사, 현지 주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행복을 나누는 공정 여행을 해야 한다라고 나의 여행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갔던 여행과 또 나의 여행에 나오는 이 여행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여행을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여행에서는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고 그 체험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행을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그러면 어떤 여행을 해보고 싶은가? 아마 이 나의 여행이라는 영상을 보기 전과 생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먹는지를 신경 쓰기보다는 현지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살펴보고 체험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를 알아가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 활동에 보시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왜 그런지 이제 그 까닭을 써보는 활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리산이다 라고 한다면 그 까닭으로 중학생이 되기 전에 지리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나의 여행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행 갈 곳이 또 안전한가 라는 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뭐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든가 누리집에 있는 사진 자료, 뭐 동영상 자료, 지역 소개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우리 교과서 안에 보면 여행 계획서에 얘가 나와 있죠. 여행 기간과 장소, 같이 가고 싶은 사람과 또 준비할 일, 또 여행 일정, 여행 비용 등인데 이제 여행 기간과 장소라고 한다면 이제 언제 또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간과 장소를 생각해보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은지 또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획서에 적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알찬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행 일정도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제 날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하루가 아니라 며칠 이렇게 여행을 간다면 날마다 몇 시쯤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뭐 2박 3일 일정이다라고 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또 돌아오는 날 이렇게 아침부터 해서 어디를 어떻게 들리고 무엇을 먹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 비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여행 일정처럼 날마다 사용할 돈을 입장료, 뭐 교통비, 식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꽤 꼼꼼하게 자세하게 적는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행을 이제 부모님의 이제 뭐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따라만 간 게 아니라 직접 여행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계획은 구체적으로 짜는 것일수록 좋아요. 왜냐면 실제로 여행을 가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아니면 가고자 했던 것이 없어지거나 뭐 이럴 수도 생겨요. 따라서 미리 정말 꼼꼼하게 비용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알찬 여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행 기간과 장소라고 한다면 졸업한 뒤인 2월 중순 무렵에 뭐 2박 3일 동안 장소는 지리산 해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으로는 가족 그러니까 준비할 일은 졸업한 뒤니까 겨울산을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식량이나 물이나 입장료, 지리산 지도 등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행 일정으로는 이제 지리산에 등반을 한다면 코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삼재 휴게소까지는 차로 이동해서 노고단까지 가는 길에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1.1km니까 왕복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겨울 등반하기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비용으로는 입장료는 무료인데 성삼재 가려면 한 명당 1,500원 정도 문화재 관람료 있다고 하니까 또 준비를 하고 주차비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대로 하려니까 막 더 빨리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봤고요. 또 자신의 경험과 영상 속 여행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더욱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감상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에 영화 피부 색깔은 꿀색 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영화의 제목이 피부 색깔은 꿀색인데 좀 재밌죠? 자, 이 영화의 감독이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예고편도 볼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미리 예고편을 보는 거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예고편을 보면 어떤 영화인지 내용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제목이나 영화 포스터 먼저 보면서 이게 어떤 영화일까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예고편을 실제로 보면서 어떤 영화일까 예측도 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지 알아보는 거죠. 실제로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예고편을 미리 보고 먼저 추측해본 다음에 영화를 감상하면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흥미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자, 먼저 이 피부 색깔 꿀색 간단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벨기에로 입양이 된 뒤 40대가 되어 모국을 찾은 융헤넨 감독의 현재 모습과 어린 시절에 촬영된 실사 영상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갈색 톤, 피부 색깔과 같은 그 꿀색
갈색 톤으로 이루어진 그 애니메이션과 혼합돼서 아주 담담하게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6.25 전쟁 직후에 이렇게 자신이 입양을 간 내용인데 이것을 영화화했다는 것이죠. 고아가 돼서 전쟁 후에 고아가 돼서 거리를 전전하던 사내 아이, 경찰에 의해서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해외로 입양이 돼서 양부모 품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죠. 입양이 되었다는 것도 알겠고, 왜냐면 부모님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나는 왜 입양이 됐을까? 나의 친부모는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양부모님이 잘 해주신다고 해도. 그 사내아이 고유의 그 솔직한 감정은 어린 시절을 담은 애니메이션 장면에서 아주 순수하게 그려지고 있고, 또 때로는 또 예민하게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작품의 이야기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제목 또한 독특하잖아요. 피부 색깔 꿀색인데 이거는 융해넨 감독이 1970년에 5살의 나이로 벨기에 입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입양 서류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백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 색깔이 좀 다르게 보였던 게 되게 특이한 점이었나 봐요. 이 아이의 좀 특이한 면.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그렇게 넣었는데요. 자, 우선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질문과 답을 보시면 주인공의 이름은 융이에요. 왜 먼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을까? 6.25 전쟁으로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지내다가 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죠.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와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한국인도 아니고 벨기에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죠.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자기는 하나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벨기에인이라고 하기에 너무 다르게 생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이제 영화 감상문을 쓰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쵸. 이제 제목, 줄거리, 전체적인 느낌, 주제, 또 영화, 비슷한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본 다른 영화에 대한 이제 뭐 내용, 이런 것들을 감상문에 담아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영화 감상문의 제목입니다. 영화의 제목으로 감상문의 제목을 하기보다는 내 감상문만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감상문의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내면 좋겠죠. 또는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이라면 이 감상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는 활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흥미있는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죠. 자,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 교과서 안에 감상문이 하나 나옵니다. 민호가 피부 색깔 꿀색을 보고 쓴 영화 감상문이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제목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대한민국이 되자 라고 정했습니다. 그죠? 감상문의 내용과 함께 또 영화의 내용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단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를 보게 된 까닭을 썼어요. 제목부터가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영화 줄거리를 나타내었는데요. 융은 5살에 해외로 입양된다. 하지만 융은 자신의 피부색이 가족과 다르다는 사실, 한국에 친부모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게다가 양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한때는 자신을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라고 억지로 생각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한다와 같은 줄거리를 넣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영화 속 내용을 비교했죠. 융의 개구쟁이 모습이 내가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장난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뭐 입양된 경험이 있어야만 비슷한 경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면이라든가 뭐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인물이 한 일이라든가 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면을 찾아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떠올렸는데 예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봤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엄마를 찾으려고 국가대표가 되려고 한다. 해외 입양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하고의 비교는 역시 이 영화하고의 공통점이 있는 영화를 가지고 비교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에서 이제 영화를 본 뒤에 전체적인 느낌이나 주제를 썼어요. 융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말해주고 싶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때문에 벨기에에서 살지만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그게 이제 느낀 점인 거죠. 그래서 제목 또한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대한민국이 되자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영화 감상문에 어떤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재미있게 감상한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감상문을 쓰고요. 제목은 우리가 실제 완성된 글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가지만 항상 맨 처음에 쓸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또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영화 감상문 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영화 감상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영화를 보게 된 까닭은 처음, 가운데, 끝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처음 부분에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까닭을 앞부분에 넣을 수가 있죠. 자, 영화 감상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영화 내가 재미있게 감상했나 생각해 보면서 재미있게 본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꼭 써보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